우선 거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임성기 전문가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깜짝 놀랐네요. 만약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월세가 월 50만 원 정도면 1년에 600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회사에서 대출을 1.2%짜리를 해줘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럼 우리가 1년에 내는 이자는 1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480이 남아요. 근데 이 600만 원은 버리는 돈이었지만 이렇게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게 되면 반대로 480만 원을 우리는 저축할 수가 있고 그 돈이 5년이 되게 되면 2,400, 10년이면 4,800만 원이라는 자산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운용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 1.2다. 그럼 굉장히 좋은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월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월세 산정. 그거 그냥 집주인 마음 주인의 마음,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한 1억에 40만 원? 그거를 이제 우리는 감으로 알고 있잖아요. 느낌으로. 전세를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1억으로 내고 살던가 네. 그걸 월세로 살 거면 네. 내가 보증금이 1,000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00만 원 보증금을 냈으면 나머지 9천만 원은 네. 안 냈잖아요. 네. 그러면 집주인한테 빌린 거나 마찬가지로 네. 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그게 아. 월세로 계산이 그치. 되고 그래서 보통 시중 금리하고 연동해서 월세 금액이 책정되거든요. 네. 기본 전세하고 차액에서. 그러면 이 이자가 저렴하면 좋은데 이 이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처 중에는 최고 금리 수준으로 보통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의 대출을 받아서 월세 지출을 줄이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내는 만큼 어디다 적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회사 이자 내고도 남잖아요. 그러면 나는 집을 공짜로 사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착한 빚. 예, 그러니까 빌리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로 살지 말고 전세로 바꿔서 사는 게 훨씬 네, 더 무조건. 이득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 많은 분들께서 월세가 정말 아깝다고 삐빅님도 월세 진짜 아까워요. 이재성 닮은 정혜님도 진짜 월세가 제일 아깝습니다. 너무 큽니다. 아이필 프리티님 월세 너무 비싸요. 이렇게 월세가 비싸다고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전세보다 월세가 또 많아요. 더 많이들 월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집주인분들이. 집주인은 다 월세 받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또 금리가 낮으니까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안정적인 금리가 투자처니까. 낮으니까 좀 뭔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금 금리가 5%, 7%, 8%할 때는 우리가 전세 자금 받아서 예금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형성돼서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전세로 훨씬 더 많이들 선호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금리가 지금 1.5%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예금에 묶어놔봐야 아무런- 내가 받아올 수 있는 이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월세는 계속 치솟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초년생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은 맞거든요. 네. 또 사회초년생들은 사실 목돈이 없기 때문에 네. 비싸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지불하면서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